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새로운 영상으로 만나 뵙습니다. 생화학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교재 홍보를 좀 드리려고요. 여기 있던 사진에 나온 게 이게 옛날 책이고요. 9버전이고요. 새 버전이 나왔어요. 책이 약간 사이즈가 줄어들면서 많은 오타를 수정했고요. 그리고 제가 고집 피우던 손글씨를 모두 상업적 디지털 폰트로 바꿨어요. 그래서 훨씬 더 가독성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항상 독자들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페이지에 너무 많은 내용이 꾸겨져 들어져 있어서 도대체 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컴플레인들이 많아서 페이지 수를 늘리면서 많은 페이지를 분할하고, 그래서 좀 더 좀 여유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재를 사실 분들은 온라인 서점에 있으니까 혹시나, 그리고 또 오프라인에도 아직 몇 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예전 버전이랑 새 버전을 구분하는 방법은, 새 버전은 여기 디지털리 리마스터드라고 돼 있고요. 이 로고가 오렌지색이에요. 그리고 더 쉽게 알아보시는 방법은 이 책 뒷면을 보시면 여기 레드 제플린 패러디한 밴드가 있는데 배경이 보라색이에요. 반드시 보라색 책을 사실 것을 제가 권장드립니다. 자, 보시면 예전 책인데, 예전 책에 손글씨로 썼던 걸 다 폰트 작업을 해가지고 훨씬 더 보기가 쉽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한 페이지당 넣는 분량도 적게 넣어서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이들 사주시면은, 지금 생화학 1인데 생화학 2도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뭐 제가 작업하는 건 뭐 할 수 있지만, 출판사에서 책이 어느 정도 팔려야지 책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죠? 뭐 얼마 팔리지도 않을 걸 책을 낸다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그냥 온라인으로 뿌리고 말죠. 그죠? 그리고 또 새 버전은 광합성 뒤에 질소 고정 파트를 한 챕터를 추가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뭐 아미노산 대사, 핵산 대사, 그런 거는 이제 생화학 2에서 다르게 되죠. 자, 지금까지 홍보를 마치겠습니다. 자, 카툰 칼리지 생화학, 그리고 저희 대학에서는 세포생화학, 세포생물학 2, 세포생물학 교과서에 실린 생화학 파트만 따로 뽑아내서 세포생물학 2라고 가리키고 있죠. 그 과목에서. 하지만 저는 사실 세포생화학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셀룰러 바이오케미스트리. 세 번째 챕터인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해당 작용, 당분을 분해한다는 거죠. 글라이코 하면은 뭐 당이라는 뜻이고, 라이시스 그러면 쪼갠다는 거죠. 당을 분해하는 거. 자, 1장에서 생체에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죠. 그죠? 생체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배웠고, 그리고 2장에서 생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혹은 생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생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엔자임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다면 이제 이들 효소에 의해서 촉매되는 생체 내의 물질 대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키가 되는 것이, 물질 대사에서 가장 키가 되는 것이, 일단은 생합성 반응보다는 일단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반응이 좀 더 항상 먼저 나오죠. 그게 더 시스템을 이해하기 쉬우니까 물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리고 물질 분해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 중에서도 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제일 먼저 나오죠. 왜? 당이 가장 쉽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글라이콜라이시스, 포도당 하나를 분해해서 나중에 피루부산 파이루베이트를 만들게 되는데, 그 만들어진 게 TCA 사이클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또 여러 가지 환원된 조효소도 만들어내고 ATP도 만들어내고 그러죠. 나중에 이것들이 다시 또 전자전달기에서 환원된 조효소 NADH, FADH2 같은 것들이, 지금 태블릿을 바꿨거든요. 옛날 태블릿에서 에러가 좀 덜 날 거예요. 이런 환원된 조효소들이 전자전달기로 들어가서 다시 또 ATP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어디서?
미토콘드리아, 마이토콘드리아 해석이 가능하죠. 하지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스텝은 뭐다? 글라이콜라이시스. 그렇죠? 당은 글라이콜라이시스 먼저 들어가고, 이거 뭐 단백질, 핵산, 지질 이런 것들은 당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어서 TCA 사이클부터 들어가고. 그래서 당이 있으면은 포도당이 이렇게 그리죠. 첫 번째 스텝은 글라이콜라이시스에 의해서 포도당이 탄소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6개. 각 꼭지점마다 탄소가 하나씩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파이루베이트 2개로 쪼개지게 되고, 파이루베이트는 탄소가 하나, 둘, 3개죠. 탄소 3개짜리 2개. 이 과정이 바로 글라이콜라이시스예요. 그래서 얘가 아세틸 코에이로 바뀌면서 CO2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이게 아세틸 그룹이죠. CH3, CO, 코엔자임 A. 얘가 TCA 사이클에 들어가게 되죠. TCA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여기서 환원된 조효소, 아까 얘기했던 NADH, FADH2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이 환원된 조효소가 에너지를 만드는 세 번째 스텝. 첫 번째 스텝은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 두 번째 스테이지는 TCA 사이클.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는 전자 전달계,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거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에너지를 많이 만들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그 에너지 생성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작용에 대해서 이제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메타볼리즘은 항상 캐타볼리즘, 이화작용, 큰 분자를 뽀개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부터 먼저 공부하는 게 타당하다. 그게 좀 더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자, 물질 대사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물질 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탄수화물, 탄소, 카본에 물, 하이드레이트가 붙어있는, 물이 붙어있는 거 하이드레이트라고 하죠. 수화물, 물이 붙어있는. 자, 탄소 하나에 물 하나, CH2. 여기다가 N. 그래서 N이 3이면 3탄당, 4면 4탄당, 5면 5탄당, 6이면 6탄당. 그렇죠? 6일 경우에는 가로가 있으니까 C6, H12O6가 되겠죠? 가장 이게 바로 포도당의 일반 식이죠, 그죠? 중요한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 그 중에서도 포도당, 글루코즈를 예로 들어서 간단한 공부를 좀 해봅시다. 이 포도당 분자예요. 탄소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이쪽이 1번 탄소예요. 나중에도 입 아프게 항상 얘기하겠지만 가장 많이 산화가 된 탄소를 1번 탄소라고 하고, 그 옆에 있는 거, 1번 옆에 있는 애가 2번, 2번 옆에 있는 애가 3번, 3번 옆에 있는 애가 4번, 4번 옆에 있는 애가 5번, 그렇게 불러요. 나는 포도당 분자, 내가 가지고 있는 화학결합, 이 짝대기들이 모두 에너지이다. 이것들이 에너지죠. 짝대기들이 화학결합을 부수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화학결합을 가지고 있는 분자는 더 에너지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이게 보면은 2019년에 올렸던 강의들이 있는데 그게 약간 오류도 있고 하니까 제가 챕터 2까지는 예전 영상을 그대로 사용했는데 챕터 3부터는 강의를 위해서 책도 새로 나왔고 새 영상을 만들기로 했어요. 책도 많이 바꿨고 내용도 바꿨고 2장까지는 그렇게 바뀐 내용이 없어요. 1장, 2장은 워낙 뭐 클래식한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3장 글라이콜라이시스도 굉장히 고전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뭐 약간 최근 트렌드도 뒤에 좀 넣고 그랬어요. 교수님, 그런데 어떤 책을 보면 포도당의 구조가 육각형으로 나오던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죠, 저 친구?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똘똘이도 이름이 완복이죠. 완전적 완복이. 모르는 것이 있다니 정말 반갑구나. 효수학 배울 때 친핵 공격, 뉴클리오필릭 어택에 대해서 배웠죠. 친핵 공격, 그렇죠? 친핵 공격을 받기 쉬운 탄소 이렇게 생겼죠. 왜? 탄소하고 산소하고 전자를 4개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기 때문에 실제로 전자가 산소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여기는 밖에서 봤을 때 핵이 언뜻 보이는, 머리숱 없는 사람 머릿속 보이듯이 밖에서 전자가 보면은 이 안에 핵이 보이는 거죠. 원자핵, 핵.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는 탄소의 원자핵이 보이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하는 거죠. 교수님, 완복이가 일부러 교수님 뿌듯하시라고 모르는 척 하는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기 1번 탄소 공격받기 좋게 생겼죠. 그죠? 산소에게 전자도 뺏기고, 여기 탄소가 이 산소하고 공유결합을 하고 있지만 산소가 전자를 많이 자기 쪽으로 땡기기 때문에 얘는 유유 슬퍼하고 있죠. 왜?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공격당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공격을 할까? 자, 얘가 1번 탄소라고 그랬죠. 가장 많이 산화가 된 탄소이기 때문에 1번 탄소죠. 가장 많이 산화가 됐기 때문에. COH, 이게 뭐예요? 알데하이드죠. 알데하이드. 이게 알코올보다 더 산화가 된 형태. 알코올은 OH고, 알코올이 산화가 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가 산화가 되면 뭐예요? 가장 많이 산화된 형태. 산소가 많이 붙어 있으면 많이 산화가 된 거죠. 탄소에 산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카르복실산, 카르복실릭 애시드, 이건 가장 많이 산화가 된 형태죠. 그래서 그냥 탄소에 수소만 붙어 있으면 가장 산화가 안 된 형태. 걔가 한 번 산화되면은 알코올이 되고, 2번 산화되면은 알데하이드가 되고, 3번 산화되면은 카르복실릭 애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산화된 녀석이 1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알데하이드 기를 가지고 있는 얘가 1번 탄소예요. 1번 옆이 2번, 2번 옆이 3번, 3번 밑이 4번, 4번 밑이 5번, 5번 밑이 6번. 그런데 이 탄소, 1번 탄소에 있는 요 카르보닐 카본, 요 알데하이드 탄소를 공격하는데 뭐가 공격을 하냐? OH가 공격을 잘해요. 왜? OH에 여기 산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얘가 가서 공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많은 생화학 반응에서 이런 놈이 나오고, 그리고 OH가 나온다. 그러면 OH가 여기를 공격하기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OH를 가지고 있는 놈들 많죠.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4번도 있고, 5번도 있고, 6번도 OH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 왜 하필 5번 탄소가 1번 탄소를 공격할까? 그림이 잘렸는데, 내 위치가 5번 탄소가 1번 탄소를 공격하기에 가장 적당하다. 가장 적당하다. 자, 여러분이 손을 뻗어가지고 가려운 데를 긁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긁기가 가장 적당할까? 등뼈, 여기 목의 바로 밑에 있는 거기까지는 긁기가 적당한데 그 밑부분은 잘 긁기가 힘들어가지고 잘 안 긁어지죠? 적절한 비유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편한 자세. 이 분자가 구부러지면서 쭉 뻗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굽혀지면서 고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고리, 육각형 이러한 고리를 만드는데 고리를 만들려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쭉 분자의 구조가 변하면서 얘가 5번 탄소가 1번 탄소를 공격해서, 5번 탄소의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해서 어떻게? 친핵 공격, 그죠? 친핵 공격을 해서 연결이 될 때 4번이나 6번이나 3번보다는 5번이 가장 공격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서 제일 닿기가 쉬운 거죠. 얘는 너무 가깝고, 4번은 너무 가깝고, 3번은 너무 가깝고, 2번은 말도 안 되게 가깝고, 그죠? 이건 연결될 수 없어요. 6번은 좀 적당히 멀고, 그래서 5번 탄소가 1번 탄소를 공격해서 연결되면은 고리 형태의 이거하고 이거 같은 거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고리 형태의 포도당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수용액 내에서는 고리 형태의 포도당과 직선 형태의 포도당이 왔다 갔다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당연히 고리 형태가 훨씬 더, 링 형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하는데, 5번 탄소에 붙어 있는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하여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면,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COH 2번, 3번, 4번, 5번, 6번, 나머지는 안 그릴게요. OH, 얘가 공격을 해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낸다면은 여기에 전자 두 개가 결국 짝대기 하나죠.
전자 두 개가 짝대기 하나니까 지우개 나와라. 지우개 나와라. 지우개. 전자 두 개가 짝대기 하나니까 얘를 공격한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새로운 결합을 만드는 거죠. 새로운 결합을 만든다. 새로운 결합이 여기 딱 만들어지는 거죠. 딱 만들어지고 산소는 결합을 두 군데밖에 못하니까 H는 떨어져 나가고. 자, 여기 탄소 입장에서 보세요. 탄소는 결합팔이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 한 쌍이, 짝대기 하나 전자 한 쌍이라고 그랬죠. 얘가 어디론가 가야 되죠. 밖으로 튀어나가면서 여기서 수소를 받아가지고 여기는 OH가 된다.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래서 원래 1번 탄소가 가지고 있던 산소, 원래는 카르보닐, 알데하이드 카본이었는데 얘가 OH로 바뀌면서 도망가야 되는데, 원래 1번 탄소에 붙어 있던 산소가 5번 탄소에 붙어 있던 OH가 공격하면서 1번 탄소 연결을 도망갈 때 이 그림 평면상에서 오른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도 도망갈 수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해요. 오른쪽으로 도망가면은 알파 아노모, 이 두 개의 사이를, 얘는 예의 아노모, 얘는 예의 아노모. 알파 D 포도당은 베타 D 포도당의 아노모, 베타 D 포도당은 알파 D 포도당의 아노모라고 불러요. 아노모. 나머지는 OH 포지션이 다 똑같죠. 1번은 오른쪽, 2번은 오른쪽, 3번은 왼쪽, 4번은 오른쪽, 5번은 이렇게 돼 있고 연결돼 있고, 6번은 좀 다르고 분위기가, 그죠? 하지만 1번 탄소는 베타 D 글루코스, 베타 D 포도당은 OH가 왼쪽으로 가 있고 알파 D 포도당은 오른쪽으로 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도망갈 수 있고 왼쪽으로 도망갈 수 있는 두 개의 옵션이 있다. 언제? 5번 탄소의 OH가 1번 탄소를 공격해 와서 새로운 결합을 만들 때, 탄소와 탄소 사이에 O가 있는 결합을 만들 때, 원래 1번 탄소에 있던 산소가 도망갈 수 있는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오른쪽으로 도망가면은 알파 아노모라고 부르고 왼쪽으로 도망가면은 베타 아노모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처럼 포도당을 쭉 뻗어서 그린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리냐? 피셔 투영법, 피셔 프로젝션이라고 불러요. 피셔라는 사람이 개발했으니까 그렇게 처음 썼으니까. 반면에 요거를 현실에 맞게 좀 더 실제에 맞게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그리게 되면, 육각형, 지금 1번 탄소하고 5번 탄소하고 지금 5번 탄소, 1번 탄소 연결된 거죠. 여기 있는 산소가 여기 있는 산소예요. 1번 탄소, 5번 탄소 연결된 거죠. 6번 탄소는 요 위로 올라가 있고, 각각의 꼭지점마다 탄소는 생략한다고 그랬죠. 탄소가 다 있는 거예요. 탄소가. 그렇죠? 탄소는 굳이 안 그려요. 탄소가 아니고 다른 원소일 땐 그리죠. 산소니까 얘는 그리고, 그죠? 그래서 1번 탄소에 피셔로 그릴 때는 오른쪽으로 도망가면 알파 아노모, 왼쪽으로 도망가면 베타 아노모인데, 반대로 하워스 프로젝션, 이렇게 육각형을 그리는 것을 하워스 프로젝션, 하워스라는 사람이 처음 개발했으니까 하워스 프로젝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OH가 육각형의 밑으로 내려가면은 알파 아노모, 밑으로 아래로 그것도 그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 2번 탄소하고 같은 방향, 여기는 2번 탄소와 똑같이 오른쪽이죠. 여기는 2번 탄소와 똑같이 아래쪽. 2번 탄소와 방향이 같을 때는 알파 아노모, 2번 탄소와 방향이 다를 때는, 반대일 때는 베타 아노모예요. 여기서는 위로 올라간 거죠. 자, 이렇게 피셔 투영법으로 육각형을 그리는데, 여기 보면 여기를 좀 두껍게 이렇게 칠했죠. 그죠? 왜 그랬을까? 이 칠한 부분이 여러분이 보시는 모니터겠죠. 이제 책이 아니니까. 뭐 책을 사신 분들은 책을 보셔도 좋고, 2차원적인 평면에서, 종이나 모니터나 2차원적인 평면에서 앞으로 튀어나왔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입체적으로 표시를 한 거죠. 그래서 피셔 투영법과 하로스 투영법, 그리고 알파 아노모와 베타 아노모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자, 포도당은 실제로 수용액에서 열린 형태와 육각고리 형태를 아까 말씀드렸죠. 왔다 갔다 하면 전환된다. 하지만 반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반응에서 이렇게 똑같이 그리면 양쪽이 비슷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고,
한쪽을 더 크게 그리고 한쪽을 작게 그리면 오른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꺼운 화살표하고 비리비리한 화살표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이게 더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이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건 뭐죠? 이쪽으로 더 많이 간다는 것은 고리 형태를 더 선호한다. 왜? 그게 더 안정하니까. 공격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게 더 안정하고 또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여기 알데하이드 그룹이 있죠. 알데하이드 그룹. 알데하이드 그룹이 굉장히 반응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친구하고 자꾸 반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5번 탄소에 있는 OH가 1번 탄소에 있는 요 알데하이드의 카본 탄소를 공격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링을 만들어 놓으면은 공격성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화될 수 있다. 왜? 그게 더 안정하니까. 그래서 고리가 열린 형태가 알파 D 포도당 OH가 밑으로 내려가면 알파 D 포도당, 위로 올라가면 베타 D 포도당. 그렇죠? 이렇게 전환될 수 있다. 5개의 탄소, 1개의 산소로 이루어진 육각형 고리 형태의 당을 육각형은 파이라노즈. 저번 작년에 올린 수업에서는 제가 이걸 혼동해가지고 잘못 얘기를 했어요. 댓글에다가 수정을 달았었죠. 육각형 모양의 당을 파이라노즈, 오각형 고리를 뭐라고 한다? 퓨라노즈라고 해요. 퓨라노즈. 우리나라 말로는 피라노즈, 영어로는 파이라노즈, 우리나라 말로는 프라노즈, 영어로는 프라노즈, F 발음. 그죠? 그래서 얘의 풀네임은 그냥 포도당이라고 해도 좋은데 베타 D, 베타는 아노머 1번 탄소의 OH가 위로 올라가고 베타 D, 이건 옵티컬 아이소머 나중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거예요. D 혹은 L폼 두 가지가 있죠. 파이라노즈, 글루코즈인데 글루코즈가 원래 좀 더 쉽게 부르는 이름인데 글루코즈 중에서도 육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파이라노즈라고 불러요. 근데 글루코퓨라노즈가 뭐냐? 아주 적은 비율로 5번 탄소가 아닌 4번 탄소가 얘를 공격하면 1번 탄소를 공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이 고리를 이루고 있는 멤버가 하나, 둘, 셋, 넷, 5개겠죠. 원소가 5개. 탄소 4개, 산소 하나가 고리를 이루겠죠. 그러면 어떤 형태가 생기냐? 이렇게 탄소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 산소 하나, 그리고 고리 밖에 탄소 2개, 이런 식으로 오각형 고리가 생긴다. 그러니까 오각형으로 생긴 글루코스도 있다. 아주 적은 확률로 여기도 생긴다는 거죠. 아주 적은 비율로. 그래서 오각형 형태가 존재하는데 얘는 뭐라고 부르냐? 글루코스 중에서도 프라노즈, 오각형 당이다. 그래서 이름이 프라노즈다. 프라노즈. 포도당이 모든 당대사의 중심에 있는 가장 중요한 당이지만 다른 6탄당, 탄소가 6개인 당인 갈락토우즈와 과당 프럭토우즈의 구조도 여기 보여줄게. 갈락토우즈, 알파 D 갈락토우즈. 갈락토우즈는 뭐예요? 글루코즈와 함께 연결되면 락토우즈라는 이당류를 만드는 단당이죠. 단당류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 하나씩 따로 떨어져 있는 걸 6탄당이지만 탄소 6개이지만 그 단당이죠. 단당류 2개가 합치면은 2당류가 되는 거. 대표적인 2당류 뭐 락토우즈, 뭐 수크로우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갈락토우즈와 과당 프럭토우즈의 구조도 여기 보여줄게요. 프럭토우즈도 역시 탄소 6개인데 얘는 고리가 5개인 프라노우즈죠. 그죠? 프럭토프라노우즈겠죠. 풀네임은 고리 5개짜리 고리 안에 탄소는 하나, 둘, 셋, 넷, 산소 하나. 그래서 고리 안에 5개, 그리고 고리 밖에 각각 하나씩. 과당.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포도당이 가장 중심이 되는 대세당분이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대세이자 대표, 대장 당분인 포도당이 대사되어 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조곤조곤 설명해 줄게.
근데 얘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가질 수 있는 질문. 왜 갈락토스도 있고 프럭토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하필 너님이 글루코스님이 왜 네가 대세당분이겠냐? 이 책을 따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거야.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해당 작용을 들여다보자. 일단은 편의상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고리를 이루지 않은 작대기 형태의 포도당부터 시작할게. 어떤 생화학 책을 보더라도 어떤 생물학 책을 보더라도 거의 99%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포도당을 이렇게 육각형으로 그려놓고 시작하는 거 없어요. 글루코즈 그리고 그 다음 단계 뭐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 나중에 또 잘라져 가지고 막 산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디가 잘라지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기가 힘드니까 되게 편의상 알아보기가 쉬우니까 고리를 이루지 않은 짝대기 형태, 아까 뭐라 그랬죠? 피셔 프로젝션으로 되게들 많이 설명을 해요. 자, 저 탄소가 왜 1번인지는 알지? 제가 아까 앞에 설명드렸죠. 가장 많이 산화가 가장 많이 된 탄소가 1번이고 옆에 붙어 있는 게 2번, 2번 옆이 3번. 자, 1등 카르복실산, 2등 알데하이드, 3등 알코올. 4개 있었죠? 계속 이 표는 계속 나와요. 해당 작용의 1단계는 인산을 붙이는 거예요. 인산을 붙이는 데는 어디에 붙이기가 쉽냐? 역시 OH에 붙이기가 쉬워요. 나중에 프로틴 포스포릴레이션 1학기 때 배웠죠. 프로틴 포스포릴레이션 세포 생물학 시간에서 OH를 가지고 있는 레지듀 단백질 중에서 뭐가 있어요? 세로인, 트레오닌, 그리고 이 벤젠 링에 OH가 붙어 있는 타이로신. 주로 여기에 인산화가 일어나죠. 인산화란 건 뭐예요? 역시 OH 그룹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디를 공격을 할까? ATP. 그렇죠? ATP 구조 나중에 나오겠지만 ATP 여기 아데닌 있고 여기 리보스 있고 여기 포스페이트가 하나 둘 셋 마이너스 차지. 포스페이트가 3개 붙어 있어서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죠. 트라이가 3이라는 뜻이죠. 얘가 공격을 하는데 이 OH를 가지고 있는 뭐 세린, 트레오닌, 타이로신 단백질의 아미노산 장기죠. 얘네들이 공격을 하는데 어디를 공격해요? 여기 포스페이트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여기를 일단 공격하면은 딱 OH가 결합돼 가지고 포스페이트가 이쪽으로 달라붙고 얘는 떨어져 나가는 거죠. ATP가 되면서. 그죠? 그래서 OH 그룹을 보시면 항상 우리 효소학 시간에도 배웠지만 항상 공격하기 쉽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OH가 6번 탄소의 OH가 ATP의 인산을 공격해서 인산의 ATP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포스페이트가 어디에 결합하게 된다? 여기 6번 탄소. 자, 그래서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작용의 첫 번째 스텝은 글루코즈의 탄소 6개 중에서 6번 탄소가 인산과 결합하여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로 되는 단계가 바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번째 단계. 해당 작용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얘 엔자임의 이름은 헥소우즈라는 게 뭐예요? 6탄당이죠. 6탄당 그리고 카이네이즈라는 것은 다른 분자를 인산화시키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를 카이네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처럼 단백질에 인산을 붙여주는 과정을 촉매하는 효소 이름은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그죠? 1학기 때 배웠죠. 프로테인 카이네이즈. 반면에 얘는 헥소우즈 6탄당을 인산화시키니까 이름이 헥소우즈에서 즈 생략하고 헥소카이네이즈라고 해요. 헥소카이네이즈. 그래서 생긴 게 이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인데 해당 작용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 반짝반짝한 ATP를 에너지를 여기는
눈물을 흘리고 있죠. 왜 그럴까? ATP가 좀 더 에너지가 많은데 ATP 에너지를 사용해서 글루코즈를 인산화시켜서 글루코즈 6포스페이트를 만든 거죠. 에너지가 든 거죠.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자한 거예요. 투자. 첫 번째도 투자, 두 번째도 투자 단계예요. 우리가 뭔가를 에너지를 뽑아먹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무지무지하게 추운데 여러분들이 뭐 캠핑을 하고 있다. 뭐 칩시다. 뭐 아니면 뭐 산에 고립되어 있는데 추운데 뭔가를 불을 땡기고 싶어요. 주변에 땔감들이 있어요. 건초도미를 모았어요. 건초도미를 잔뜩 모았는데 얘가 그냥 불이 지펴질까? 안 지펴지겠죠. 뭐 라이터로 불을 붙이든지 뭔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투자해야지만 얘가 불이 붙죠. 아니면 원시인처럼 여기다 뭐 짝대기를 꽂고 손을 막 비벼가지고 불을 내든지 이때는 손의 운동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쪽쪽 빨아먹으려면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꺼내서 사용하려면 투자하는 과정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ATP 에너지를 투자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뭐다? 한번 투자를 더 해요. 더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건 뭐예요? ATP 에너지를 이용해서 인산을 갖다 붙이는 게 투자였죠. 인산을 또 갖다 붙여야 되는데 6번 탄소에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1번 탄소에 붙이고 싶은데 왜 2번에도 붙일 수 있고 3번에도 붙일 수 있고 4번에도 붙일 수 있고 5번에도 붙일 수 있는데 왜 1번에 붙이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정말 좋은 생각을 하신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쨌든 1번 탄소에 인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아시죠? 인산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대개 OH가 필요하죠. OH가 필요한데 1번 탄소는 OH가 없어요. 그래서 분자 구조를 바꾸어서 1번 탄소에도 인산을 붙일 수 있게 하여 준다. 그래서 얘를 바꿔서 1번 탄소에 있는 알데하이드를 케톤 그룹을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을 2번 탄소로 가져오고 2번 탄소가 가지고 있던 OH를 1번 탄소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걔의 이름이 뭐다?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머레이즈. 포스포글루코즈 아이소머레이즈,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해당 작용 2단계를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글루코스 포스페이트 아이소머레이즈 포스포글루코즈 이성질화 효소예요. 그러면 얘에 의해서 뭐가 돼요? 1번 탄소하고 2번 탄소가 서로 바뀌었죠. 그렇죠? 1번 탄소에는 탄소와 산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있었는데 걔가 2번 탄소로 가게 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얘는 뭐예요?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 왜? CH2OH, CO, COH, H, CHOH, CH2OH. 얘가 뭐다? 얘가 프럭토즈인데 프럭토즈의 6번 탄소에 인산이 붙어 있기 때문에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 과당 6인산이라고 불러요. 과당 6인산. 1번 탄소의 OH를 가진 프럭토즈로 바뀌면서 일반 탄소에도 인산을 붙일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얘가 OH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인산을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해당 작용 3단계에서는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니까 포스포프럭토즈라고도 불러요. 포스포프럭토즈라고도 부를 수 있죠. 포스포프럭토즈 하면 좀 더 일반적인 프럭토즈의 인산이 붙은 형태죠. 뭐 1번에 붙을 수도 있고 뭐 2번에 3번에 붙을 수도 있고 4번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 그러면 포스포프럭토즈 중에서도 6번 탄소의 인산이 붙은 것을 우리가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라고 부르죠. 그래서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포스포프럭토즈에 인산을 더 붙인다. 그래서 이름이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1이에요. 이번에는 내가 프럭토즈 과당 6인산, 프럭토즈 6포스페이트, 과당 6인산에 1번 탄소에 역시 ATP로부터 인산을 떼어서 붙인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가능하지만 요 1번 탄소의 OH가 ATP를 공격해서 인산과 자기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낸다. 얘는 뭐라고 불러요? 프럭토즈 16 비스포스페이트. 16 비스란 둘이란 뜻이에요. 둘. 자, 둘인데 둘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 있죠. 다이가 있죠. 다이도 두 개. 왜? ADP는 뭐예요? ADP는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
두 개가 연결되면 다이. 포스페이트 두 개가 나란히 연결되면 우리가 다이포스페이트라고 부르고, 포스페이트가 두 개 붙어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하나는 1번 탄소에 있고 하나는 6번 탄소에 있죠. 그럼 우리가 비스포스페이트라고 불러요. 비스포스페이트. 똑같이 포스페이트가 ATP의 경우처럼 세 개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죠. 트리포스페이트. 그런데 한 분자 안에 포스페이트가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뭐 하나는 여기 서로 떨어져 있으면 이건 우리가 트리가 아니라 트리스 포스페이트. 이런 것들을 잘 안 알려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3단계까지는 글루코스를 글루코스 6포스페이트로 만들고, 그리고 6포스페이트를 두 번째 단계에서 프럭토스 6포스페이트로 만들고, 세 번째 단계에서 포스포프럭토카이네이즈 1이 1번 탄소에 인산화를 시켜서 프럭토스 1,6-비스포스페이트, 프럭토스 1,6-2인산, 과당 1,6-2인산을 만드는 과정까지 첫 수업에 할게요. 시간이 되었으니까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